당신 탓이 아닙니다. 60대 근육이 녹아내리는 병 근감소증 논문과 실제 극복 사례로 본 기적의 재활 3단계. 안녕하세요. 최강이어 사건강TV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의 건강을 상담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극으로 엮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만난 60대 내담자 한 분이 상담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원장님, 이젠 정말 끝인가 봐요. 얼마 전 화분 하나를 못 들어서 쩔쩔매는 저를 보는데 남편 칠순 잔치가 문제가 아니라 내 몸뚱어리가 이젠 내 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늙어서 그런 거겠죠?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질문에 단호히 대답하려 합니다. 그것은 노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질병입니다. 바로 근감소증 SARCOPENIA입니다. 일부 절망의 이름, 근감소증. 이름도 생소한 이 병. 2017년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 근감소증에 M62.84라는 공식 질병 코드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역시 2021년부터 이것을 정식 질병으로 등재했습니다. 자막 근감소증 SARCOPENIA 질병 코드 M62.84. 이것은 기력이 쇠했다는 감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당신의 근육이 병들었다는 차가운 의학적 진단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30세에 정점을 찍고 40대부터 매년 1%씩 줄어듭니다. 그러다 60대 이후부터 그 속도가 2배, 3배로 가속화됩니다. 70대가 되면 내 근육은 30대의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양만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근육의 질이 떨어집니다. 특히 속근이라고 불리는 순발력과 폭발적인 힘을 내는 근육이 집중적으로 소실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잼뚜껑을 따지 못하고 버스 손잡이를 놓치고 넘어질 뻔한 순간 몸을 지탱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이부 근육이 만병의 근원이 되는 이유. 힘 좀 없으면 어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최대 장기이자 생명 유지 장치입니다. 첫째, 근육은 혈당 저장고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오르죠. 이때 남는 혈당을 싹 가져가서 저장하는 최대의 창고가 바로 근육입니다. 그런데 근육이 줄어들면 이 창고가 텅 비어버리면 남는 혈당이 갈 곳을 잃고 그대로 피 속을 떠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2형 당뇨병으로 가는 초고속 열차입니다. 둘째, 근육은 우리 몸의 엔진입니다. 가만히 숨만 쉬어도 칼로리를 태우는 것이 근육입니다. 이것을 기초대사량이라고 하죠. 근육량이 줄면 이 엔진이 꺼져버립니다. 똑같이 먹어도 살이 찝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 심해집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모든 대사증후군이 이때다 하고 찾아옵니다. 셋째, 근육은 뼈를 지키는 갑옷입니다. 근력이 약해지면 균형 감각이 떨어져 아주 쉽게 넘어집니다. 낙상. 약해진 뼈는 작은 충격에도 바사삭 부러집니다. 특히 고관절이 부러지면 치명적입니다. 고관절 골절 환자의 1년 내 사망률은 무려 20%에 육박합니다. 결국 근감소증은 당뇨 마이너스 고혈압 마이너스 낙상 마이너스 고관절 골절 마이너스 침대 생활 마이너스 사망. 이 비극적인 시나리오의 가장 첫 번째 단추인 셈입니다. 3부 이 다리로 다시 걸을 줄은.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절망적인 진단 앞에서 희망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근감소증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당뇨나 고혈압처럼 관리하고 극복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여기 69세 박철민 선생님 가명에 눈물겨운 극복 사례가 있습니다. 본 사례는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평생을 공직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은퇴하신 분입니다. 왕년에는 산악회 회장도 할 만큼 건강에 자신이 있으셨죠. 그런데 작년 겨울 사건이 터졌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다가 그만 중심을 잃고
쿵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뼈는 부러지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원장님,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요. 내 다리가 아니야. 화장실 가는 게 무서워졌어요. 가다가 넘어질까봐. 밤에 잠을 못 자요. 아내가 부축해줘야 겨우 일어나는 내 모습을 보는데 내가 짐이 됐구나. 그 생각에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병원에서의 진단은 중증 근감소증. 의사는 근육이 표준보다 30% 이상 부족합니다. 이대로면 1년 안에 침대 생활하십니다. 라는 사형 선고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부 잘못된 노력 그리고 반전. 박 선생님은 절망 속에서도 노력했습니다. 내가 운동이 부족해서 그래. 그날부터 매일 2시간씩 공원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땀으로 옷이 흠뻑 젖을 때까지요. 아내는 좋다는 흑염소, 홍삼을 매일같이 다렸습니다. 하지만 3개월 뒤 인바디 검사 결과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체중은 2kg 빠졌지만 근육량은 0.5kg 더 줄어 있었습니다. 정말 미치겠더군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근육은 더 빠집니까? 여러분, 박 선생님의 실패는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왜일까요? 노력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전략이 틀렸습니다. 첫째, 잘못된 운동을 했습니다. 걷기, 등산. 물론 심폐 건강에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근육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소모하는 운동이죠. 근육을 만들려면 근육에 과부하를 주는 저항성 운동 근력 운동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둘째, 잘못된 영양 섭취였습니다. 아침 식사 누룽지, 점심 식사 칼국수 사진. 아침은 간단히 누룽지, 점심은 입맛이 없어 칼국수 한 그릇, 저녁은 그나마 밥과 반찬. 이 식단으로는 근육을 만들 재료인 단백질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오부 기적의 시나리오 수정 논문 기반 3단계. 저는 박 선생님께 극복 시나리오를 다시 써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지금부터의 3개월은 산책이 아니라 전투입니다. 그리고 전투에는 반드시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의학 논문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3가지 열쇠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시나리오 1 엔진을 다시 켜라. 마이너스 저항성 운동. 넘어질까봐 밖에도 못 나가는 분에게 헬스장은 사치였습니다. 모든 운동은 집 안에서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의자 스쿼트입니다. 식탁 의자를 잡고 천천히 앉았다가 엉덩이에 힘을 외치며 일어섭니다. 두 번째, 벽 푸시업입니다. 벽을 짚고 천천히 팔을 굽혔다 펴니다. 세 번째, 물병 들기입니다. 500ml 물병 2개를 들고 팔을 굽혔다 펴니다. 자막 10회 X 3세트 주 3회 격일로 진행. 이것은 근육에 이겨내라, 더 강해져라 는 의도적인 미세 손상을 주는 겁니다. 우리 몸은 이 손상을 회복하며 근섬유를 더 두껍고 강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근육 생성이 핵심 원리입니다. 시나리오 2 재료를 쏟아부어라. 마이너스 전략적 단백질. 이것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시니어의 단백질 섭취는 젊은 세대와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자막 단백질 동화 저항성 에너발링 리지스턴스. 논문에 따르면 노인들은 단백질 동화 저항성을 가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똑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합성되는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뜻입니다. 이 저항 때문에 2가지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자막 전략 1 총량을 늘려라. 체중 1kg당 1.2 오지 60kg 시니어라면 하루 70이지 90지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계란으로 치면 약 12개에서 15개 분량이죠. 자막 전략 2 한 끼에 몰아쳐라. 트리거 스레숄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단백질을 아침, 점심, 저녁 찔끔찔끔 나눠 먹으면 근육 합성 스위치가 켜지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시니어는 한 끼에 최소 25지 30지
단백질을 섭취해야 비로소 근육 합성 모드가 켜집니다. 그래서 박 선생님이 식단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아침 가장 중요? 기존 누룽지 단백질 3지, 변경 계란 프라이 2개 12지, 그릭 요거트 1개 12지, 견과류 3지 총 27지. 아침부터 어떻게 고기를 먹어? 라는 분들, 계란과 유제품 유청으로 반드시 아침 스위치를 켜야 합니다. 점심, 기존 칼국수 단백질 10지, 변경 콩두부가 듬뿍 들어간 청국장 백반약 25지, 운동 직후 골든타임, 시니어용 단백질 보충 제휴청 기반 한 잔 단백질 20지, 저녁, 소고기 또는 생선구이 손바닥 크기 밥 약 30지, 시나리오 3 조력자를 챙겨라 마이너스 비타민 D. 운동과 단백질이 주연이라면 비타민 D는 결정적인 조연입니다. 비타민 D는 근육세포에 직접 작용해 근력을 강화합니다. 박 선생님은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매일 영양제를 챙겨 드셨습니다. 육부이게 사는 거지요. 결말. 그리고 6개월 뒤 박철민 선생님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제 앞에서 아무것도 잡지 않고 자신의 2다리로 맨몸 스쿼트 10개를 해보이셨습니다. 6개월 후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체중 3kg 증가, 골격근량 2.5kg 증가, 70세 가까운 나이에 근육량이 늘어나는 것은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소나기 희망력도 정상 범위를 회복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내가 다시 아내 손을 잡고 산책을 합니다. 이젠 내가 아내를 이끌고 언덕을 올라갑니다. 죽는 날까지 내 2다리로 화장실 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게 사는 거지요. 맺은 말 당신의 시나리오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철민 선생님의 사례는 특별한 기적이 아닙니다. 논문이라는 정확한 지도를 실천이라는 꾸준한 걸음으로 옮긴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의 차례입니다. 제가 극작가로서 당신의 삶이라는 무대에 올릴 근감소증 극복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요약해드립니다. 일막 저항성 운동. 오늘 당장 의자를 잡고 스쿼트 10개를 시작하십시오. 주 3회 내 근육을 깨우십시오. 이막 전략적 영양. 내일 아침 밥과 김치 대신 계란 2개를 드십시오. 한 끼에 25지 근육 합성 스위치를 켜십시오. 산막 조력자. 햇볕을 쬐고 푹 주무십시오. 근육은 쉴 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근감소증은 나이 탓이 아닙니다. 운명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활 습관과 무지가 만들어낸 질병일 뿐입니다. 그리고 질병은 정확한 암과 꾸준한 실천으로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침대가 아닌 2다리로 당당히 걸어가게 할 위대한 시나리오의 첫 번째 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최강 건강정보 이어사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